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에 있고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 대행은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부울경 지역으로 거리상의 이제 한계죠. 그렇게 하고 있고 경매 분석이라든가 이런 어떤 교육, 온라인 교육 쪽은 여러분이 영상 밑에 보면은 가입이라고 파란 글씨 있습니다. 그 클릭을 해보시면은 제가 멤버십 제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비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분석은 전국의 모든 물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몇십만 원에 원래 이제 경매 매수 신청 대리인들 권리 분석비가 50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액의 비용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월 6만 원이고요. 월 6만 원으로 1대1 전화 상담 진행하고요. 분석을 같이 해드리고 명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안내 드리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 밤 9시부터 라이브 강의를 합니다. 2시간, 2시간 반 정도씩 제가 볼 때 뭐 추천 물건 나름 골라서 그런 거 강의도 해드리고 MPL 관련한 내용도 약간 곁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라이브 강의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대전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12월 2일 날 입찰 날짜 잡혀 있고요. 2017 타경의 15898입니다. 2017 타경이다 이 말은 2017년도에 경매가 시작이 됐다 이 말이고 접수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벌써 3년이나 지났습니다. 최근에 경매 진행되는 거는 2020 타경 또는 2019 타경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주 몇 년 오래된 사건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이 14.76평이니까 꽤 큽니다. 그래서 주거하시는데 모자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감정가 1억 4,700이고 두 번 유찰된 그러니까 49%입니다. 반값이죠. 7,203만 원 돼 있습니다. 재매가액인데도 입찰 보증금은 여기는 그냥 그대로 10%네요. 721만 원 돼 있습니다. 작년 4월 달에도 두 사람 입찰했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도 또 한 사람 입찰해서 낙찰받았고 또 올 2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올 2월 달에는 또 한 명인데 불허가가 났네요. 자, 어쨌건 왜 그런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일단 입지부터 그래도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이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이 녹색 선 여기가 1호선이에요. 1호선 월평역입니다. 자, 한번 확대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 보이고요. 눈으로 보기에도 되게 가까워요. 그래도 거리 한번 재보겠습니다. 2번 출구에서 가깝네요. 그죠? 2번 출구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여기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약 300 몇십 미터? 약 300 몇십 미터 정도 거리니까 역세권이다. 초역세권이다 해도 모자람이 없겠습니다. 12층 중에 3층이네요. 사용 승인 2013년 5월달, 지금 이제 약 7년 된 건물입니다. 그럼 등기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3년 5월 8일 소유권 보존, 2015년 7월 6일 날 전세권 들어옵니다. 건물 전부에 대해서 최모 씨, 보증금은 1억이라고 합니다. 2016년 4월 1일 날 소유자가 바뀝니다. 매매가 됐네요. 그리고 2017년 4월 28일 날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압류, 강제경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말소기준 등기 될 수 있는 게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6개 중에서 지금 가압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겁니다. 2017년 4월 28일에 그래서 가압류,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 그럼 임차인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 최모 씨, 역시 전세권 설정한 이 사람하고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전입 날짜가 2015년 7월 6일입니다. 2015년 7월 6일 날 전입을 하고 전세권 그날 또 전세권 등기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확정일은 6월 22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임차인 관계 보다 보면은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전세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렇기 위해서 이제 절차를 밟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 모양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8년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인데 8월 13일 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했고 그럼 당연히 임차인이니까 전입했고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요구도 제대로 했고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합니다.
자, 말소기준 등기 2017년보다 빠르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죠.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다 했으면은 이 사람 1억은 무조건 보장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은 경매 결과 배당이 한 4천만 원 정도 됐다. 그러면 모자라는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하나도 못 받았다면 당연히 1억이고 그죠. 1억을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인수할 게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이 무조건 맞춰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배당을 이제 받고 모자라는 금액 우리가 주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 전세권 여기 인수라고 되어 있지만은 돈을 주고 나면 이거는 이제 말소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한번 보니까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의 목적은 채권자가 돈을 받는 거죠.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배당 순서로 쭉 하다 보니까 위에서 다 받아버리고 정작 경매 신청한 채권자한테 배당이 없다. 돈을 받을 게 없다 하면 그 경매는 기각이 됩니다. 그죠? 근데 낙찰 결과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불허가가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선에서 이렇게 보면은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됐다고 쳐요. 경매가 진행해서 낙찰이 됐어요. 자, 낙찰이 되면은 처음에는 경매 진행 비용 있죠. 경매 그 집행 비용 있지 않습니까? 경매 비용부터 먼저 나가고, 그리고는 뭐 예를 들면 뭐 필요비, 유익비 이런 게 있다면 그게 나가고, 그리고 나서는 뭐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나가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하고 그리고는 동순위, 같이, 그죠? 동순위 배당되는 게 뭐냐면은, 임금 채권입니다. 임금 중에서도 최근 임금 못 받은 게 내가 2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 다, 이런 건 아니고, 3개월간, 마지막 3개월간의 임금, 그리고 3년간의 퇴직금이, 주택,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하고 동순위예요.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 뭐 당해세 나가고 뭐 순서대로 나가게 돼서 잘 모르시면은 여러분이 뭐 네이버나 어디 뭐 공부 내가 경매를 체계적으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경매 배당 순위라고 검색 한 번만 하면 쫙 표가 나옵니다. 잘 모르시면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가지고 계세요.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본다면은 이것도 그러면은 경매에 낙찰되고 아까 4천 얼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임차인이 4천 몇백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뭐 가압류 있고 막 이런데 강제 경매 신청한 이 사람 연 땡땡씨가 받을 돈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경매 신청한 이 사람의 채권이 임금에 기한 것이라면은 순위가 앞서니까 그죠? 이 뭡니까? 이 임차인보다 빨리 받거든요. 먼저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무익력, 기각 이렇게 될 사건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그럼 이 사람은 강제경매 신청한 게 뭘로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관련 사건 나와 있잖아요.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임금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임금이라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여기 대전지방법원 2016 가소 7405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건이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알고 싶으시면은 물론 여기 제가 보는 여기 구독심 같은 경우에 여기 내용 보기를 클릭을 하면 바로 나와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사건 검색도 클릭을 하면은 바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셔가지고 대전지방법원 2016 가소 7405 하나 이렇게 하고요. 경매 신청한 채권자 연 땡땡씨 이 사람 이름이나 아니면 소유자 이름이나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채무자나 채권자 어느 쪽이라도 됩니다. 그 해당 당사자 이름을 쓰고 기재하고 그리고 클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임금이랍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이 840만 원 뭐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3개월간의 급여 또는 3년간의 퇴직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4천 몇백만 원에 낙찰이 됐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먼저 경매 진행 비용 그죠? 경매 비용 나가고 예.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뭐 필요비 유익비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거 나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없잖아요. 그건 없고 그러니까 이 경매 신청한 강제 경매 신청한 연땡땡 씨가 받아야 할 그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 돈이 나가고 그리고 다음에 그죠 순서대로 당해세 나가고 그리고는 여기 그 선순위 임차인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세권 등기권자임과 동시에 선순위 임차인이죠. 이 사람이 받을 돈이 1억인데 이 사람한테 배당이 예를 들면 3천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배당을 2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럼 8천만 원 인수인 거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얼마를 내가 인수해야 되는지 특정할 수는 사실은 없죠. 좀 힘들죠. 그런 부분은. 그죠? 그리고 쭉 보면은 등기부에 보면은 2018년 4월 25일에서 공매공고라고 떠 있습니다. 공매공고라고 떠 있다는 것은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공매는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게 2018년 4월 25일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현재 공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녹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온비드 공매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유찰돼서 해제돼서 진행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 경매로 지금 진행이 돼서 그 경매 결과에 따라서 순서대로 해서 배당을 받아가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모양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이 채권이 그냥 강제경매 신청한 이 연땡땡씨 이 사람이 그냥 개인 간의 어떤 채무관계 그걸로 해서 했다면 이 경매는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죠? 임금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이 경매는 뭐 기각이 된다거나 무익료로 인한 기각 이런 건 아니고 경매는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얼마를 내가 인수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입찰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죠? 그래도 나는 이거를 갖다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꼭 이걸 내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인으로서 볼 수 있는 법원 서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세금 관계나 여러 이런 어떤 내용들은 이해 관계자들, 이 경매, 이 등기부에 있는 그저 채권자들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채권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회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정보를 얻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얼마를 인수해야 하는지 그죠? 할 수 있다면은 그죠? 예를 들면 얼마 낙찰이면은 어떻게 되고 얼마가 인수가 된다는 계산이 나와진다면은 또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좀 어렵겠다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